안녕하세요.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고요. 마플 시너지의 1등급 문제 풀 거예요. 단어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1등급 문제 경우의 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각 자릿수가 1부터 9까지인 4자릿수로 된 비밀번호가 있다. 근데 1의 자릿수는 2고 100의 자릿수는 5래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4자리인데 1의 자릿수는 2고 100의 자릿수는 5. 그리고 9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돼 있어요.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이면 9의 배수가 돼요. 즉 이런 거죠. 1, 2, 3, 6. 1, 2, 3, 6이면 9의 배수가 아니구나. 1, 2, 3, 3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9잖아요. 그럼 얘는 9의 배수예요. 각자리 숫자의 총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두 개 A 더하기 B라고 할게요. 더하기 5 더하기 2를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7이니까 얘가 9의 배수가 되려면 이게 더해서 9 또는 18 또는 27이 되면 좋겠지만 A 더하기 B가 최대 18이니까 A 더하기 B가 최대 18이니까 27은 안되죠? 18 더하기 5는 25니까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2일 경우랑 A 더하기 B가 11인 경우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1, 1 한 가지밖에 없고요. 얘는 2, 9부터 9, 2까지 되겠죠. 각자리 숫자가 1부터 9까지고 서로 다른 수라는 건 없으니까요. 2, 9부터 9, 2까지 이거 몇 개야? 8개. 여기 1개. 그래서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 하루에 한 번씩 탁구 경기 A, B가 한다는데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항상 많거나 같도록 유지되면서 진행되는데 7일 동안 A가 4번, B가 3번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수형도예요. 수형도. 왜냐면 항상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많거나 같도록 유지되면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1, 2, 3, 4, 5, 6, 7일 동안 경기를 하고, 자, 당연히 첫 경기는 A가 이겨야 돼요. 왜냐면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항상 많거나 같아야 되니까 첫 경기 무조건 A가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 경기는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경기도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A가 이기거나 B가 이길 수 있나요? 요 다음에 만약에 B가 이기면 B가 이긴 횟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는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여기도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자, 요 상태 되면 여기 B랑 같아졌고 여기도 B랑 같아졌으니까 자,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맨 윗줄부터는 이제 A가 4번 이겼기 때문에 계속 B가 이겨야 되기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A냐 B냐일 거고, 여기는 무조건 A여야 돼요. 왜냐면 A 둘 B 둘이니까 그 다음에 A가 이겨야 되고요. 여기는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거나, 여기는 무조건 A. 왜? 여기도 A 둘 B 둘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B여야 되고요. 얘도 무조건 B여야 돼요. 왜냐면 A가 하나 둘셋 4번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A냐 B냐가 결정이 돼야 되고, 자, 여기도 B만 이겨야 되고, 여기는 A냐 B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A냐 B냐.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4번 이겼으니까 무조건 B여야 되고요. 여기는 A냐 B냐이고, 여기 A가 3번이니까 A냐 B냐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원래는 끝나요. 왜냐면 이미 6번째 경기 때문에 7번째 경기의 승패는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면 이미 A가 4번 이겼으니까 여기는 B여야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A가 4번 이겼으니까 B여야 되고, 여기는 3, 3이니까 A가 이기고요. 여기도 A가 4번 이겼으니까 B, A가 4번 이겼으니까 B, 여기는 3, 3이니까 A.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가지. 그러니까 7번째 경기까지는 안 가도 되는 게, 왜냐하면 이미 4승 3패가 되도록 6번째 경기에서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7번째 경기는 6번째 경기의 결과에 의해서 이미 똑같이 다 결정이 될 거라서 6번째 경기까지만 해도 된다. 그래서 답은 1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A에서 B, C, D 4개를 연결하는데요. B를 거쳐, A에서 B를 거쳐 다시 A로 오는데 B, C, D는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그냥 한 번만 가라는 얘기죠. 자, 요거 해봅시다. 이것도 경우를 쫙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A에서 바로 B로 갔다가 바로 A로 오는 거, A에서 바로 B로 갔다 바로 다시 A로 오는 거 있고요. 도로를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말라 그랬지, 똑같은 도로를 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계산해 봅시다. A에서 B로 갔다 A로 가는 게 있고요. A에서 B로 갔다 C를 거쳐 D로 오는 게 있고,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A로 오는 거죠. A로 오는 게 있고, A에서 B를 바로 갔다가 D를 거쳐서 A로 오는 게 있고요. A에서 B로 갔다가 C, D, A, A에서 B로 갔다가 D, C, A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다이렉트로 B로 갔다가 오는 경우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제 바로 B로 가는 게 아니라 B에서 바로 오는 거, 그러니까 B에서 바로 오는 거를 하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바로 A로 오는 거,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바로 A로 오는 거, 이런 게 있겠죠? 요 역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A에서 C를 거쳐 D로 갔다가 B에서 A로 오는 게 있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B를 거쳐서 A로 오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경로가 완전히 반대겠죠. 그쵸? 다이렉트로 B로 갔다가 CD를 거쳐 오는 게 있고, CD를 거쳐서 B로 갔다가 다이렉트로 오는 게 있고. 그럼 이제 또 뭐가 있냐면 A에서 C를 거쳐 B로 갔다가
D를 거쳐 A로 오는 게 있고, A에서 D를 거쳐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C를 거쳐 A로 오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도 거쳐서 가고 B에서 올 때도 거쳐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B로 다이렉트로 갔다가 거쳐 오느냐, 거쳐 갔다가 다이렉트로 오느냐, 거쳐 갔다가 또 거쳐 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2개 곱하기 2개고요. 얘는 A에서 B로 가는 거 2개 곱하기 C로 오는 거 3개 곱하기 A로 오는 거 3개고요. 얘는 A에서 B로 가는 거 2개,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거 2개, 그 다음에 D에서 A로 오는 거 2가지고,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오고,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A로 오고, 그 다음에 요거랑 정확하게 반대인 걸 볼게요. 얘는 A에서 C로 가는 거 3개, C에서 B로 가는 거 3개, 그 다음에 A로 오는 거 2가지, 이렇게 돼요. 경우의 수가 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는 거랑 오는 거랑 정반대의 경우니까. 만약에 이게 갔던 길을 다시 안 간다, 그래도 이건 경우에 똑같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 밑에 4개는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밑에도 볼게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A로 오는 거 이렇게 있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A로 오는 거,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2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은 18가지, 2, 4, 2, 8, 8가지, 6, 2, 12, 8가지, 4, 3, 12, 8가지, 더하기 9, 4, 9, 36, 요렇게가 곱하기 2가 될 거고, 더하기 처음 거 4가지 하면 20에 30에 50, 20에 30, 50에 86 곱하기 2 하면 8이 172 더하기 4 하면 176까지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이제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를 전부 다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경로가 정확하게 반대인 거는 똑같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풀어도 된다 라는 거 여러분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 위에 간격이 1인 점 5개가 있고요. 각 직선에서 2개씩 택한 점을 4꼭지점으로 하고 넓이가 2인 사각형을 만든대요. 그럼 가로가 2, 세로가 1인 거니까, 그죠? 세로는 이미 1이니까요. 가로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있고,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있죠. 여기 2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3가지가 생겨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2칸씩 할 수 있는 거는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2칸씩 일체제하는 게 3 곱하기 3. 자, 됐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1, 3 이렇게 돼도 넓이가 2가 되죠? 1, 3, 그러니까 사다리꼴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1일 경우 3, 3 두 가지인데, 이렇게 한 길이 일자리로 만드는 게 하나, 둘, 셋, 4개니까 4 곱하기 2. 근데 이거 위아래 바뀌는 거 있죠? 곱하기 2. 위에가 3줄, 밑에가 1줄인 거. 자, 이렇게 하면
사각형을 만들었고 더 없죠. 이렇게 되면 9랑 16, 그래서 25가지. 답은 25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등급 문제 사각형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는 자, A, B, C, D, E, F, G 7개를 서로 다른 3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좋으나 인접한 거는 당연히 다른 색으로 칠하겠죠. 뭐 이런 문제는 항상 당연히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색깔이 3가지니까 결정을 해봅시다. 일단 제일 많이 인접한 거 D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죠. 왜냐면 많이 인접해 있는 걸수록,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걸수록 결정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D에는 일단 3가지 색 중에 하나 칠할 수 있고, 그러면은 A, B, C에 어떻게 칠해지느냐를 보면 돼요. 자, 봐보세요. A, B, C가 A, B가 같은 색이야. A, B가 같은 색이야. 그러면 여기 E에 칠해질 수 있는 건 2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같은 색이니까 요 색깔 빼고 D는 어차피 인접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2가지. 만약에 그러면 근데 A하고 C는 다른 색깔이라고 합시다. 다른 색깔이면 G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A, B, C가 다 같은 색이냐, 둘은 같은 색이고 1개는 다른 색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A, B, C가 다 같은 색이냐, 2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냐. 셋 다 다를 수는 없죠. 왜냐면 D에 이미 하나 색을 칠해놨으니까. 하나 빼고 2가지로만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D에 3가지, 그 다음에 A, B, C가 다 같은 경우는 2가지 중에 하나 칠하면 되죠. 2가지 중에 하나 딱 칠하면 돼요. 똑같은 색으로. 그러면 다 똑같은 색이면 E에 F에 G에 전부 다 2가지씩 들어가면 돼요. A, B, C가 다 같은 색이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D에는 3가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A, B에 같은 색을 칠하냐, A, C에 칠하냐, B, C에 칠하냐, 같은 색을 칠할 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합시다.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색을 하나 칠할 거예요. 곱하기 2. 그러고 나면 나머지 하나는 곱하기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2개가 같고 하나는 다른 경우. 자, 오케이 됐습니까? 얘는 3개 중에 하나 당연히 칠하면 되고요. A, B가 같은 색이 칠해졌고 C가 다른 색이 칠해진다 라고 했을 때 어쨌든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색깔을 하나 칠했어요. 둘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칠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만약에 A, B가 같은 색을 칠했다? 그럼 E에는 2가지인데 나머지 F랑 G는 1가지씩 칠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A, B가 이렇게 됐을 경우도 있고 AC를 같은 색으로 칠한 경우도 여기 들어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G가 2가지일 거고 BC가 같은 색일 경우는 F가 2가지일 경우.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면 2, 4, 2, 8이 16에 48, 얘는 3, 3, 2, 2, 3, 4, 9, 9, 2, 4, 9, 36. 이렇게 해서 2개 더하면 48 더하기 36 하면 8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4가지.
답은 84가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사과, 배, 귤 중에 과일이 2개씩 있는데 2개 과일 중 4개를 선택해서 2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대요. 같은 종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됐으니까, 자, A랑 B라는 학생에게 4개를 줄 거예요. 4개.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은 종류를 똑같은 거를 2개씩 준다. 똑같은 종류를 2개씩 준다라 그러면 요거는 3개 중에 2가지를 선택하죠. 사과, 배, 귤 중에 셋 중에 2를 선택을 해서 A, B한테 나눠주는데 요거는 2팩토리얼도 해줘야 되니까 컨비네이션 말고 퍼뮤테이션으로 씁시다. 3개 중에 2개, 그러니까 사과 둘, 배 둘, 사과 둘이 다르니까. 그럼 이제 3퍼뮤테이션 2 이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똑같은 거 2개씩 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주냐면 사과, 배 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3 컨비네이션 2일 거예요. 왜냐면 사과, 배, 귤 셋 중에 2를 선택해서 하나씩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배 둘, 사과 둘은 자리가 바뀌는 게 다르지만 요 둘은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기 때문에 3 컨비네이션 2를 한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2, 1로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해야 되죠. 그러면 2를 2, 1, 1로 선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거를 주고 다른 거 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거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 같은 거 2개를 선택해서 주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같은 거를 하나씩 주고 다른 거를 하나하나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3가지 중에 일단 하나를 선택해서 2개를 다 주면 되고요. 그쵸? 나머지는 하나씩 주는 경우, 그쵸? 나머지 하나씩 주는 경우 한 가지면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과, 배, 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둘 다 주고 나머지는 배, 귤에서 하나씩만 갖고 와서 주면 되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인데 얘네 둘 자리 바뀌는 게 2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사과, 배, 귤 중에 2개를 다 갖고 와서 하나씩 이미 줬어요. 그 다음에는 얘네 둘한테 배, 귤이냐 귤, 배냐 이렇게 주면 되니까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2개씩 주는 거는 끝났죠. 그럼 이제 1개, 3개 주는 경우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 1개, 3개 주는 게 조금 생각할 게 많은데, 똑같은 거를 둘 다 주고 하나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를 둘 다 주고 하나씩 나눠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2개 주고 이렇게 다른 거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서로 다 다른 거를 주고 하나를 주는 경우가 있겠죠. 또 있나? 이런 것 없죠.
없죠. 어차피 여기서 세모 둘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거는 어차피 위에서 계산을 다시 할 거니까. 자,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세 가지 중에 과일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죠?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과일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사과 두 개, 배 두 개를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A, B한테 사과 두 개를 한 번에 다 줘요. 그러니까 두 개 주는 거를 사과를 할 거냐 배를 할 거냐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죠? 두 가지 주는 거를 사과를 두 개 다 줄 거냐 배 두 개를 다 줄 거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남는 거를 하나씩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을 하고, 아니지 이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사과 둘이냐 배 둘이냐 그 다음에 귤 둘이냐 하나 선택을 하고 A나 B한테 둘 다 주세요. 그쵸? 잠깐만. 그쵸? 자, 위에 것 조금 다시 설명하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과 두 개냐 배 두 개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둘 중에 한 명한테 주고 나머지를 하나씩 준다. 이렇게 되면 되고, 밑에 거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A, B 둘 중에 한 명한테 둘 다 주고, 나머지는 배나 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한 명한테 한 명한테 주죠. 배나 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두 명 준 애한테 주고 나머지 하나 주면 되죠. 그쵸? 자, 잠깐만. 요거 잠깐만 수정을 할게요. 자,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과 배 귤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A냐 B냐 둘 중에 한 명한테 다 줬죠. 그러면은 그 준 사람한테 배냐 귤이냐 둘 중에 하나를 주고요. 나머지 하나 주면 되겠죠. 그쵸? 자, 요거 사과냐 배냐 귤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를 안 해서 이렇게 되고요.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주는 경우, 그냥 A냐 B냐한테 하나씩 주면 돼요. 하나씩 A 또는 B한테 하나씩 주고요. 나머지 한 명한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6, 3, 6, 6, 4, 3, 12, 12, 6 해서 다 더하면 6, 4, 24 더하기 12, 12, 48 더하기 3 하면 51가지. 이렇게 답이 나와요. 선생님이 빼먹은 거 없죠 지금? 자, 이렇게 두 개씩 주는 경우가 있고 세 개씩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 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6개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깃발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개에다가 한 개씩 세우는데 이웃한 두 섬에는 같은 색의 깃발을 세우지 않는다 라 그랬어요. 자, 그럼 깃발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웃한 게 많은 거, 아니 이웃한 것부터 시작을 하죠. 되게 많이 이웃한 것부터 뭐예요? 얘는 2개, 3개, 3개니까 얘가 4개네. 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 요 가운데 거에다가 3가지를 꽂을 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같은 색을 못 꽂으니까 얘가 이미 결정이 돼요.
얘는 결정됐으니까 안 해도 되죠. 얘는 결정이 되는 거고, 요 나머지 4개 섬에다가 어떻게 꽂느냐잖아요. 나머지 섬은 근데 다 연결이 안 됐네. 다 연결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이웃한 애들끼리만 안 꽂으면 되죠. 그러면은 짝을 지읍시다. 이렇게 짝을 짓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렇게 짝을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지으면 당연히 얘네 둘이 연결이 될 거고, 이렇게 짝을 지으면 얘네 둘이 같은 색을 꽂을 거고. 그러면 짝 짓는 경우가 2가지가 있고요. 그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짝을 짓냐, 이렇게 짝을 짓냐 2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을 칠하는 경우가 짝 지은 거에다 색 칠하는 경우가 2 곱하기 1.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3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한대요. 이웃한 거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맨 위하고 맨 아래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라 그랬어요. 그럼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서로 다른 거 칠한다고 이미 결정이 돼 있죠. 그럼 이제 동일한 색을 칠할 걸 결정을 합시다. 자, 얘랑 얘는 다른 거 이미 됐으니까 동일한 색을 한번 칠하는 게, 이렇게 동일한 색을 칠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일한 색을 칠하는 게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잠깐만요. 요거 말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3가지 색이니까 맨 위에 하고 맨 밑에 A하고 B를 칠한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하나의 색 있죠? A, B, C 색 중에 요 C가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쵸? C가 이렇게 2개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C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또는 여기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만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색깔을 2개를 만약에 2칸에다 칠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한 칸에다가만 칠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해봅시다. 첫 번째, A 곱하기 B니까 3 곱하기 2, 요 2개 칠하는 거 3 곱하기 2가 있고요. 여기 양쪽에다 C를 칠하면요, 곱하기 1에 요 가운데는 둘 중에 하나 다 들어가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 곱하기 2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여기다 칠한다고 합시다. C. 그러면 여기는 C를 하나만 칠할 거니까 여기는 A고 B 이렇게만 돼야 되죠. 왜냐면 C를 하나만 칠할 거니까 밑에 거는 어차피 동일할 거예요. 결정이 돼요. 왜냐면 C를 2개 칠하는 건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C 2개 칠하는 거 말고 A, B하고 여기다 C를 칠했으면 여기는 반드시 A 이래야 되죠. B, 그러니까 요거 정해지는 건 한 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C가 여기 칠해질 경우에는 여기는 B, 여기는 A 결정이 되죠 이미. 그러니까 C가 칠해지는 거 3가지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12랑 18 해가지고 총 30가지가 답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위아래 이미 다른 거 칠해 놓고요. 처음에 C를 2칸에 똑같이 C를 칠할 건지 아니면 한 칸에만 칠할 건지 이렇게 나눠 놓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 문제 이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관형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물감 색은 3가지예요. 근데 다만 얘는 10통 이하만 쓸 수 있대요. 즉 면적 10가지만, 면적을 10가지만 쓸 수 있다.
실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게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히려 얘는 더 쉬워져요. 왜냐면 열통 이하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볼게요. A 넓이가 1이라고 둡시다. 반지름으로 해서 반지름 R로 해서 얘가 1이라고 두면 B는 총 여기 A까지 포함해서 이 총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배니까 4가 되니까 B는 3이 돼요. 즉 A가 1, B가 3. 그럼 C는 면적이 9배가 된단 말이에요. A의 9배니까 가운데 거 빼면 5, 16배인데 9개 빼니까 7, 9 이런 식으로 면적이 결정이 되거든요. 면적이 1, 3, 5, 7, 9 이렇게 결정이 되고 여기서 물감을 열통 이하만 쓸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제일 넓은 면적에다 색깔을 하나 칠하는 거예요. 제일 넓은 면적에다 색깔을 하나 칠하고 나면 9개를 이미 썼기 때문에 하나밖에 더 못 쓰잖아요. 그럼 A에 칠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E랑 A가 같은 거. E랑 A가 같으면요, BC도 같아야 돼요. 왠지 이해되겠어요? 자, A랑 E랑 같으면요, 여기 두 개에 만약에 다른 색을 칠하잖아요. 여기 두 개에 다른 색을 칠하면 여기 못 칠해요. 이미 왜 색깔을 A랑 E에다가 이미 다 써버렸어요. 열통이기 때문에 A랑 E에다 이미 다 써서 색깔 하나는 없어진 거예요. 색깔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B, C에 서로 다른 걸 칠하잖아요. 그럼 C에는 칠할 색깔이 없어져요.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A가 같으면 반드시 BC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얘는 끝났죠. A, E에 같은 거 칠하고 B, D에 같은 거 칠하고 C에 남는 거 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만 칠할 경우 2에만 칠할 경우에도 색깔이 두 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어떻게 칠하냐면 AC랑 BD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AC랑 BD가. 왜냐면 이미 색깔 하나가 더 못 칠해요. 3, 5, 7에는 더 못 칠하기 때문에 2만 칠할 경우에는 AC, BD가 묶여 있는 게 결정이 돼 버려요. 잠깐만, 여기 BC가 같은 게 아니라 BD가 같은 거고 AC, BD가 묶여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그냥 끝나요. 왜 2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에다 3가지, 6에다 3가지, 그럼 AC에다가 2가지, 마찬가지로 BD에다 나머지 1가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6 해가지고 총 답이 12가지로 끝나요. 여러분, 요 문제는 오히려 더 생각할 게 줄어들어 버려요. 생각할 게 더 줄어들어 버려서 훨씬 더 가지수가 줄어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서른 선생님이 이제 1등급 문제 강의했고요.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항상 갖고 오시고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